영어는 이번 생에 힘들겠다 생각해서 매번 결심했다 포기하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혼자 영어 공부해도 안 되는 경험 있으셨죠? 알고 보면 우리의 공부 습관과 방법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테드 들어봤고, 오프라인 학원 다녀봤고, 챌린지도 참여해봤고, 유명하다는 강의들도 들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만 저는 수백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맞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이요. 테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저에게는 좀 어렵고 내용이 길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다가 포기를 했고요. 오프라인 학원을 다녔을 때는 상당히 비용이 비싸서 다닐지 말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다닌 거였어요. 만나서 회화를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막상 집에 오니까 별다른 관리가 없어서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챌린지를 참여했을 때는 매일 같이 하는 분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좋았는데 저는 사실 조금은 방치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인증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뭔가 이끌어주고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주길 바랬는데 그런 건 사실 없더라고요. 또 유명한 강의라고 해서 1000강이 넘는 강의를 이제 판매하는 데서 결제를 했는데 유명한 만큼 수강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좀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이기도 하지만 저의 습관에서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윈피키드 영어 공부법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제가 영어를 못하게 가로막았던 어떠한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이게 잘못된 습관인지 사실 몰랐어요.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맥락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죠. 과거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냐면 영어 단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공부했어요. chance, 기회, opportunity, 기회, exam, 시험, test, 시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도움은 되는데 실생활에 바로 적절하게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요. 왜냐면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회화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빠뜨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chance, opportunity 이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둘 다 기회라고 해석되죠. 하지만 chance 같은 경우에는 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함께 쓰는 동사가 중요할 텐데 chance는 운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는 얻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을 얻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opportunity, 이 명사에 동사를 사용할 때는 만들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기회를 만들다 이런 식으로요.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chance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I got chances 이렇게 사용을 해요. get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반면에 opportunity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make라는 동사를 써줘요. 그래서 I made opportunities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나는 기회를 만들었어 라고 예문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동사가 달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운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get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줬어요. I got chances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기회는 만드는 거죠. 그래서 opportunity 사용할 때는 우리가 make라는 동사를 써줘요. 이런 건 단어를 영단어와 한국어 뜻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울 때는 사실상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어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예문을 반드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맥락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단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잘못된 습관, 바로 통암기였어요. 자, 맥락을 알고 문장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요? 이 맥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다시 혼란스러워지죠. 맥락을 읽는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정확한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정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맥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쪼개볼게요. 맥락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통암기만 하면 그 암기한 문장을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할지 정말 헷갈리게 돼요. 미드에서 장면 하나를 골라서 통암기를 써요. 문장 통암기를 한 거죠. 근데 미드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현실에 많던가요? 그렇지 않죠. 통암기는 물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제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paraphrase 해서 패턴이라는 거를 익혀줘야 돼요. 저는 예전에 오바마 연설을 통암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통암기를 할 때는 내가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얘기할 수 있어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패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야 하더라고요. 이 패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문장을 외워도 까먹었어요. Are you? Do you? 이 패턴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고 Have you ever? How about? 이런 패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돼요. 통암기는 좋지만 통암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패턴을 알고 어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겠죠. 세 번째요. 발음을 상상해서 내뱉는 습관은 좋지 않았어요.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요? 혹시 clothes라고 발음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 단어는 clothes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clothes. 이 단어는 어떨까요? purchase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purchase. 이 발음이 맞는 발음이에요. 이 단어는요. chore, choir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맞는 발음은 choir이에요. choir. 발음을 상상해서 연습하다 보면 실생활에서 잘못 발음하기가 정말 쉽죠. 저도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mp3라든지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발음 기호를 알고 있는 것도 사전 보면서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걸 다 지키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지키면서 공부하기가 쉬울까요?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하루에 2-3시간 공부하면 좋아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기가 참 어렵죠. 내가 영어를 루틴화 시키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한다고 결심하면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영어가 늘지 않은 채 빙빙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이 방법들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꾸준함과 인내죠. 꾸준함과 인내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영어를 결국 잘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영어는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공부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와 대화하면서 영어가 생활화되면 정말 좋겠지만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혼자 영어를 공부한다 하면 그 꾸준함과 인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의 굳은 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3분의 2인 20일 정도만 제대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면 영어에 조금 더 친숙해지고 영어를 생활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처럼 추천하시는 것처럼 저도 윈피키드 원서로 공부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윈피키드 원서로 맥락을 익히고 패턴을 이해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연습한다면 영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누적하고 인내하고 학습하는 길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 10년 공부해도 안 되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영어 공부법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가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해온 게 아까워서 영어를 접지도 못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어를 제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성공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인증할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곳은 없나. 만약에 제가 인증을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하라고 좀 이끌어주고 푸시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되게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의 잘못된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교정을 해주고 내가 수업을 듣지 않으면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 어디 없나? 저는 정말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정말 많은 수업들에서는 사실 그냥 그 클래스에 참여했을 때 제가 듣지 않아도 사실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좀 저한테 들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면 저도 강의 한 개쯤은 더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업 없나 계속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마지막에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20일 동안 무조건 매일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챌린지를요. 미국의 한 벤처 캐피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의 평균 완강률은 3에서 7%라고 해요. 참 우리 의지대로 듣는 게 쉽지 않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챌린지는 없나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진심으로 이끌어주는 곳은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챌린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시 윈피키드 원서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